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이 집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제가 뭐 1억을 안 갖고 있고 막 이래도요? 괜찮다. 네, 일단 뭐 조그만 빌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저희가 진행하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일반 분들이 접근하는 게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파트 좋긴 한데요. 요새 아파트 값 싸지 않잖아요. 아, 요즘 너무 비싸죠. 네. 서울에서 살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도 하시는 네. 이유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내가 순수하게 회사에서 뭐 급여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한다? 난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청약도 참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처음 하는 분들한테 좀 빌라를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자금적인 게 조금 부담을 덜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북구 성북동은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라고 조금 말을 하고 있죠. 하면은 부자 동네라고 네. 워낙에 유명하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을 그걸 편차를 두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좋은 지역을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성북동에 있는 빌라가 원래 감정가가 4억 3,500이 나왔다가 한번 떨어지고 3억 5천만 원에 이번에 낙찰이 된 물건이긴 해요. 네. 이걸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요새는 건축주분이나 시공사나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이슈가 있었기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잘 분양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그분도 건물 지을 때 다 100% 내 돈으로 투자하거나 건물 지는 분은 없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자를 못 내면 똑같이 이것도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건물 전체가 나왔고 보시면 건물은 깨끗해 보이지 않으세요? 네네. 거의 신축 건물이고 한 2년밖에 안 된 깨끗한 건물이에요. 이 주변에는 이렇게 신축 빌라는 바로 이 건물과 옆 건물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깨끗한 데 사고 싶어 맞아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호하시죠. 예, 그리고 요새도 특히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 최근 거는 가격이 좀 올라갔던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경매가 나왔고 그중에 한 호수이긴 한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고 그 자동문 다 있는 곳에 이렇게 경매가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제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받은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4억 3천짜리를 3억 5천에 낙찰받았다고 하면 한 시세보다 한 8천만 원 싸게 산 것도 괜찮긴 하잖아요. 네네. 이게 경매의 장점이고요. 더불어 이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를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물건의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와. 어쨌든 이 지역에 재개발이 되고 나면 지금은 이렇게 8평짜리, 7평짜리 빌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이게 아파트로 바뀌면 30평짜리 아파트에 입주권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좋으시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관심 가지셔서 이 물건이 실제 저는 낙찰된 거로 보고 와, 있거든요. 네네. 일단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은행 근저당 권리를 제가 사갖고 왔어요. 뭔지 모르시겠죠 아직은. 네, 어떻게 그걸 사는 건가요? 그러니까 MPL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근저당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네네. 그 근저당 부실이 된 거를 사갖고 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대부업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부업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채. 보통 그렇게들 아시잖아요. 사채 무슨 빨간 딱지, 네. 뭐 나쁜 사람들, 뭐 우락부락하는 사람들. 덩치. 사는 걸 아무나 사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래서 은행 거를 사갖고 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면 대부업을 만들어야 돼요. NPL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대부업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권리를 사갖고 왔다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가지고 네, 오시는.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저희가 또 경매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은행이 받을 권리를 제가 가지는 사람이 됐다. 제가 은행이 됐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전혀 상관없는 분이 낙찰 받으셨지만 네. 이제 앞으로 다음에 나온 물건을 저희 수강생한테 낙찰받게 할 거예요. 왜 낙찰받게 할까요? 왜 낙찰 받을까요?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도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그냥 개인이 80%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이 물건을 똑같이 그냥 3억 5천에 낙찰받아도 괜찮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이 은행의 권리를 사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물건 전체 8개가 빨리 낙찰되는 게 저한테 더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사갔을 때는 은행의 근저당이 한 10억짜리라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10억짜리를 10억에 사오면 제가 사올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또 근저당을 할인받아 사올 수 있어요. 그걸 론세일이라고 합니다. 론세일. 네. 그래서 한 8억이든 7억이든 세일해서 사왔기 때문에 10억 이상이 낙찰되면 어떻게 되죠? 저한테는 3억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제가 저 혼자 욕심을 부려서 3억을 다 벌겠다고 하면 어쩌면 이 물건이 8개가 빨리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고 금액 자체가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제가 벌 수 있는 수익을 저는 수강생과 같이 쉐어합니다. 아, 쉐어를. 예, 그분이 투자하셔서 그분도 이 건물을 싸게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제가 벌 수 있는 3억에서 2억을 수강생한테 혜택을 드리고 1억을 벌어도 저도 안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요. 수강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갈 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3억 5천에 만약에 똑같은 기준으로 입찰을 하신다고 하면 3,500만 원 정도를 페이백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돌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죠. 3억 5천에 낙찰 받았어도 이분은 실제 3억 5천에 낙찰 받은 게 아니죠. 3억 1,500에 받으신 거죠. 너무 좋다. 이런 방법도 또 있어요. 실제 이 물건을 잡는데 처음에는 낙찰받고 들어가는 대출 빼고도 한 1억 들어갔다고 치고요. 나중에 다시 똑같이 5천에 얼마 월세 놓고 제가 3,500을 페이백 해드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 실제 한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이 집 집주인이 될 수 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이 집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제가 뭐 1억을 안 갖고 있고 막 이래도요? 괜찮다. 그러니까 대출이나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해서 저희가 할 때 이렇게 해도 가능해요. 지금 섬이 문제가 아닌데? 오늘 오기 잘했다. 괜찮으시죠? 너무 괜찮아. 거의 신축이나 마찬가지인 빌라를 네. 저렇게 싸게 샀다는 건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이게 경매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경매라는 게 뭔가 항상 이미지가 미술품 경매 약간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고급스럽게 약간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고 적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나라에서 법제화해서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처리해 준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경매 절차를 제대로 알고 경매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나라에서 지켜주니까 전세 사기라든가 어떤 사기 이런 거에 당할 가능성은 없다. 안전하게 경매로 좋은 물건을 이제 낙찰받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데요. 지금 하영님처럼 처음 하시는 분은 사실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입찰하는 공부부터 해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 기존에 계셨던 분들 내보내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명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정말 그냥 살다가 갑자기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세입자분이 계세요. 세입자분이 보증금 4,500만 원에 86만 원 월세로 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분을 부동산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소액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원래 은행보다는 권리가 늦으세요. 근저당이 2023년 2월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날짜가 2월 16일이라는 날짜고요. 이 날짜 뒤에 원래 들어와서 이분은 뒤에 들어오신 분이니까 후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원래는 하나도 없어요. 4,500만 원 하나도 못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좀 보증을 해주는 게 소액까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지역마다 연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현재 시점에 5,500만 원까지예요. 서울에. 그 금액은 우리가 나라에서 보호해주자. 소액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해서 최우선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 보증금은 보증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다행이죠. 대신 86만 원 월세를 매달 내셨던 거잖아요. 낼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감하게 됩니다. 계시는 동안은 어차피 안 내실 거 아니에요. 경매가 되고 나면.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또 뭐 기회 되면 알려드리고 하고요. 나가시는 거에도 돈을 다 받고 나가시니까 사실은 피해 보시는 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또 다행히. 그래서 아까 생각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쫓아내고 이게 너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그걸 진짜로 아시는 거예요. 강제 집행처럼 나가라고 막.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너무 약속을 안 지키시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면.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가 없는 게 이 4,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낙찰 받으신 분한테 명도 확인 서류를 받아야 되고 또 인감을 같이 받으셔야지만 이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을 비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걸 진행하는 데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20년 좀 넘게 해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좀 괜찮다고 이해되시겠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를 누가 이렇게 조근조근 선생님처럼 진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은 직업은 옆에서 뻐꾸기 날린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빨린말, 막 사탕 발린말 같은 걸로 막 꼬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바지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많고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매 같은 것도 관심은 있는데 이게 경매에 대한 아직 인식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